이 보안 수사권 음, 자체가 어떤 폐지 음, 자체가 이번 당권 경쟁, 선명성 경쟁의 하나의 도구가 음, 돼버린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하나는 빨리 처리함으로써 아예 논란 자체를 음, 없애버리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빨리 처리를 함으로써 누군가가 이번 당권 경쟁에서 이득을 얻을 수도 있겠죠. 물론 김민석 총리도 당 정부의 안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당한테 일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결이 달라요. 정청래 대표는 완벽하게 이걸 당권경제 선명성의 어떤 강성 지지층의 자기의 어떤 그 선동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폐지함으로써 나는 검찰을 없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당대표 연임에 대한 도구로서 쓰고 있는 음. 거고, 김민석 총리는 누구나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로서 지금 나온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전폭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등에 업고 나온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과 다를까요? 저는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김민석 총리가 뭐 정부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게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대표가 되고 나면 대통령의 뜻대로 바뀔 거예요. 보안수사권 폐지, 말은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저라도 할 수 있어요. 보안수사권 폐지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폐지입니다만은 아주 예외적으로 몇 가지 어떤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고 이런 명분은 많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김민석 총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과 정청래 대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좀 다르다고 봐요. 강경론자들도 그런데 요구권은 두자예요. 요구권의 요구권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솔직히, 임 변호사님도, 이 현실적으로 변호 업무를 하고 음, 계시다 보면, 형사사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 요구권이나, 그게 큰 의미가 있나요? 수사 지휘권을 제외하고, 솔직히 수사 지휘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안수사 요구권은 말 그대로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안 들어, 요구해서 검찰이 경찰이 요구해서 하실래요? 예, 하는 안 거죠. 들어주면 그만. 아니, 이거 우리가 한 게 맞는데요 하면 그만. 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보안수사 요구권이란 것은 음, 한마디로 뭐라 자신들의 죄책감을 어느 정도 조금 던져버리는 어떤 양심의 일만에서 나오는 조금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게 음. 실질적으로 할까요? 나중에, 아니, 정전희 대표 그랬잖아요. 검찰을 두고 숟가락을 주면 그 틈을 타서 이걸 창으로 칼로 만들어서 찌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어떻게 요구권을 줘요? 이거 숟가락인데. 어? 지금 검찰 내부의 의견을 그래서 종합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뭐, 시간은 하루인가 이틀 주고서 알려달라고 했대는데, 음. 검찰 내부에서는 그냥 요구권도 없애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아니, 뭐, 저도 왜, 이 시간에 많이 어,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 제가 한 10년차 좀 넘게 지금 변호 업무를 하고 있는, 저보다 조금 같이 했던 음. 사람들이 15년, 20년 차까지 있다고 선 친다면, 그분들은 아예 보안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아예 그냥 검찰의 음. 수사권 다 없애버려라. 요구권도 없애라. 우리 응. 그거 가지고 책임지기 싫다. 현실적으로, 네.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당연히. 왜?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국민이 피해자예요, 국민이. 정치인이 피해자가 아니니까요. 이 보안수사권, 그러니까 지금 수사권, 검찰청을 다 없앰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 정치인이에요. 무조건. 예. 일반 사람들이 무슨, 뭐 이득이 있어요. 솔직히. 검찰이 있으면 훨씬 낫지. 예. 근데 저는 응.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어떤 강성 지지층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 보안수사권,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만족스럽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면 분명히 어떻게 된다는 거 수사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옆에서 지켜본 저희들이라든지 아니면 피의자의 방어를 하기 위한 사람이지만은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보안수사 요구권이나 줘서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부산 돌려차기 난 사건 같은 경우에 잘못됐어요. 이걸 나중에 그러면 검찰에서 다시 보안수사가 와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 살해 미수, 이렇게 갔잖아요. 원래는 단순 폭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나중에 언론에서 떠들 때 뭐라고 했어요? 야, 검찰이 보안수사 요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사건이 이렇게 엉망이 됐다.
아니, 원래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에요. 이제 바뀌는 법에 의하면 99% 경찰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 1%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검찰이 판단해요. 근데 나중에 분명히 언론에 그렇게 나오겠죠. 이거 검찰이 보안수사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사건이 이렇게 엉망으로 된 거다. 진범을 놓쳤다. 피해자는 이렇게 2차 가해를 받고 3차 가해 받고 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그럴 바엔 차라리 없애라.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 이거 왜 갖고 있습니까? 굳이. 그럼 지금 말씀하신 비슷한 사례가 광주 여고생 사건이죠. 바로 네. 그 정윤기 씨인가요? 장용기 씨 네.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경찰이에요. 현직 경찰이죠. 이것저것 증거를 인멸할 사안을 그 검찰이 보안 수사로 밝혀낸 거죠. 그리고 죄명도 바뀌었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뭐 언론 보도를 보면서 물론 제가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거주지, 피고인의 피의자의 거주지, 그 다음에 피의자의 통신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주 거주지라든지 어디에 거처했다든지 주로 간다든지 이거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휴대폰 기지국 조회를 해보면 되니까. 그럼 원룸에 있었단 말이에요. 원룸에 가서 피의자가 주로 기거를 하던 어떤 원룸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부분에서 얼른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 그러면 리얼도를 있었어요. 근데 리얼도를 왜 놓쳤을까? 이걸 단순히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서만 이걸 봤을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살해 연습을 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동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이 사건이 그냥 길을 가다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계획적인 범행이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어떤 가해 부위까지도 연습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도 희한하고 이걸 검찰에서 보고 안 다음에 기록을 본 다음에 이걸 다시 조사해봐라 해가지고 나온 것도 참 안 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이에요? 저도 능동이에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이 아버지랑 지금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면서요? 네, 그것도 좀 그렇고. 저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있어서 검찰청이 없어진 이후에 진짜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지휘권이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검찰청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그냥 허튼 말인데 하여튼 보안수사 요건이라든지 보안수사권이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번 장영기 씨 사건이에요. 아주 흔한 일 중 하나가 될 거다. 네. 그래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런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에 그렇다면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보완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보안수사권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수사심의위원회 지금도 있긴 있어요. 이름 자체는 있어요. 기능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수사라는 것을 특징이 있잖아요. 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밀행성을 가져야 돼요. 아하. 피의자가 범인이 몰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해야죠. 더 범행이 더 넓혀지거나 피해자가 더 많아지기 전에 하는 거예요. 언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 다 소집해서 이거 전화해서 화요일에 시간 되십니까? 이 시간 안 되는데. 그러면 수요일 오전 되십니까? 성원이 안 되네. 그럼 서면 질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수사예요. 그러니까 진보정부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위원회 정부잖아요. 위원회 이런 건 참 좋아하는데, 위원회가 많이 위원회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그렇죠. 것이다라는 비판을 그러니까 실행기관, 공무원의 어떤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다선 치더라도 그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맞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수사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직접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지. 저는 그런 건 전혀 될 수 없다. 게다가 여권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또 다른 심의회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공소심의회의 신설 내용입니다. 이게 미국의 히어링 제도 같아요. 공소 여부를 이제 일반인들이 결정한다라는 건데 이거 공소심의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소청에서는 기소 여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은 중수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것을 예를 들어서 공소청에서 이것을 우리 이거 공소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보안수사 요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경찰에서 이거 기소해야 됩니다 하고 기록을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기소 못 하겠습니다. 왜요? 당신한테 왜요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수사를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점점점이지. 그리고 굳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단 말이에요. 수사를 하지도 않은 기관에서 이것을 안 한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공무원이 나중에 그 결정을 한 공무원이 내가 그 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잘못됐어. 그럼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자기가 다 입어야 되는데 결정을. 자기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법원으로 넘기면 법원에서 이게 무죄가 됐든 공소기각이 되든 뭐가 되든. 거수겠죠, 뭐. 네, 그러면 수사, 우리는 공소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대. 증거 불충분이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소를 유지할 만한 그것도 안 돼.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나왔어. 라고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공소청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의미에서 지금 수사를 하지도 않은 공소청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심지어 그 공소청 안에 공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소심의에서 그러면 이걸 기소를 보안수사를 요구를 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나중에, 아니, 너희들 보안수사권 자체가 없는데, 이걸 공소심의에서 보안수사라든지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관건은 이 공소심의에 공소 취소 권한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인 거잖아요. 분명히 말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공소 유지에 대한 권리를, 권한을 어떤 얘기가 있겠죠, 분명히. 근데 이건 만약에 지금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이미 기소가 된 재판들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심의위원회가 이것을 소급 적용해가지고 취소한다. 가능한가요? 이건 그렇지 않고서는 공소심의위원회를 굳이 왜 두냐. 어차피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으로 전락을 해버렸는데 공소심의회를 둔다? 이 의도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직권으로 올려서 심의 대상으로 삼으로써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니냐. 검찰 또 못 믿겠다 이거죠. 진짜 세상 모든 제도들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 공소심의회라는 이 기구 자체도 저는 위헌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위헌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진짜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까지 공소 유지 부분을 소급 적용해서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위헌적인 것이죠. 저는 그게 본인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여권에서 아니면 정부 쪽에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겠죠. 대통령이 어떻게든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특검법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 형사소송법을 이용해서 개정하는 척하면서 남들 잘 모르게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끼워 팔아서. 지금 박성준 의원과 같은 얘기한 거예요? 국민들은 공소 취소 모른다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공소 취소 특검 잘 하시잖아요. 이제는 많이 알려져 버렸으니까 공소 심의회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할 수도 있겠죠. 내부적으로 어차피 이걸 공개하고 하는 건 물론 언론에는 알려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게 된다면. 너무 시끄럽게 해서 이번 지선 때 약간 역풍을 맞은 게 있고 지지율도 떨어지니 이번엔 좀 조용히 하는 방법을 택하자 하면서 이걸 한 것일 수 있다. 그렇죠.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네. 참,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광주 여고생 사건도 역시 보안 수사권의 역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도대체 민생의 피해가 이렇게 명확한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정치인들까지 부안해동 해갖고는 검찰 수사권 폐지해야 된다라고 성급하게 이야기를 하나라고 가만 심리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이거 하나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민생 서민은 내가 아니다. 나하고는 분리되는 주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세요. 특목고 없애야 돼라고 하는 자기 자식들은 다 특목고 갔죠. 나는 민생 서민이 아닌 거예요. 서민 민생은 나의 none of my business. 집 사지 마. 다주택자 하지 마. 나는 다 갖고 있죠. 강남집 갖고 있죠. 여러 채 갖고 있죠. 나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공소? 이번에 저기도 마찬가지죠. 보안수사권 폐지. 이 부분도 민생에게, 서민에게 피해가 제일 먼저 갑니다. 그래, 알았어. 난 내 표에 유리하면 그만이야. 나는 민생도 아니고 서민도 아니니까 그 적용 대상 아니야. 아니. 그걸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이들의 이 모순된 모든 정책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서민이니까. 아니, 정치권에 상사하는 얘기가 민생을 돌보겠다, 민생을 살피겠다. 표에 도움되는 범위 내에서.
선거에 도움되는 범위 내에서. 아니, 하지만 나는 아니야. 그 사람들이. 대통령께서 제발 본인의 사법 리스크, 특히나 공소 취소에 너무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직접적은 아닙니다만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솔직히 뭐 이걸 정청래 대표 책임으로 미루고는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이번 지방선거 판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면 복귀를 해보면 복귀왕. 그래서 정정래 대표랑 악수도 안 하고. 좀스럽게. 저는 뭐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복귀를 해보면 가장 큰 변곡점은 대통령이 공소취소 그 특검법 발의였어요. 그 전부터 서영교 국조위원장이 주재를 했던 어떤 이 공소취소, 뭐, 자기들은 조작기소 뭐 특이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뭐 다 공소취소 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게 조작이지, 그 특이 이름이. 그러니까, 조작을 밝혀냈죠. 그게 조작이라는 것을.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은 이후에 특검을 발의하면서 오히려 정말 보수층이 결집을 하게 되고, 이거 진짜 그때부터 대구는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김부겸 후보가 앞서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사단을 내놓고, 솔직히 이 뭐 선거판에서 솔직히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이해한다고 한 결정 때문에 솔직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저는 뭐 경남, 대구, 다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당이.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다 그냥 정청래 네가 미우니까 네가 다 뒤집어 쓰고 가. 약간 이런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